자, 신체를 잘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규율 잡힌 그런 또 계획에 맞는 자기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탐닉으로 빠따니 탐닉. 탐닉이라는 의미는 뭐 담배를 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그런 게 탐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체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탐닉으로 가는 거고 잘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규율 잡힌 그런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고 어떤 하나를 규율 잡힌 상태에서 꾸준히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재능이 개발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악기를 계속 연주를 해. 그러면 악기를 잘 연주하면 악기 재능이 나올 것이고 뭐 또는 운동을 계속해. 그러면은 운동 재능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체는 이렇게 이제 규율 잡힌 활동을 통해서 자기만의 재능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신체 기능이 잘 발달된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박영 선생님.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뭐 마라톤을 하고 그죠? 뭐 또 많이 먹으면 반드시 또 인풋 아웃풋이 되니까 너무 좋죠. 어쨌든 이제 신체 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IQ, 지적 지능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적 지능이라는 거는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 양심에 맞는 올바른 생각, 즉 어떤 미래를 창조하는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지적 지능이다. 근데 이걸 활용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피해 의식이 잡혀서 사는 거죠. 피해 의식. 자,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을 했어. 자, 뭐뭐 때문에, 자,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경험 때문에 계속 나를 이제 피해자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도 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식도 죄다. 무식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실제 치료를 해보면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만 가지고도 70% 치료가 돼요. 꼭 우리가 체면을 걸고 뭐 NLP 기법을 안 쓴다 하더라도 자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만 해도 70% 치료가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IQ, 이 지적 기능을 개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적 기능이 약하면 이렇게 피해 의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적 기능이 개발되면 바로 이제 비전, 지성으로 간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Q는 결국 이제 사랑의 감정을 불러내는 힘이잖아요. 사랑의 감정, 그죠? 나를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하고 또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 사랑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열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울이라는 것은 이른바 이제 요술굴에 비친 나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찢어지고 이상하게 보여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처럼 사회적 거울이라는 것은 일반화되고 왜곡되고 삭제된 그런 일그러진 마음을 사회적 거울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거울. 이른바 이제 사회적 거울이라 이름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부모로부터 또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계속 피해를 보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나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못하죠. 계속 이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버리면 이제 이게 사회적 거울이 되는 거죠. 그 사회적 거울의 일부분은 뭐 열등감이라든지 뭐 에고의 마음이라든지 뭐 그러면서 또 부정적인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회적 거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EQ를 개발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랑의 힘을 키우고 열정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SQ는 영적 지능인데 영적 지능은 꼭 뭐 종교를 가지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절에서 불공을 드린다든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능이라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큰 연대감을 가지고 사느냐. 연대감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커져야 되거든. 이해되시나요? 네. 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감이 커져야만 영적 지능이 이제 발달이 되는데, 이제 그 연대감이 없으면은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빠져버리잖아요. 즉, 에고에 의한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적 지능이 개발되면은 항상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초월해서, 자,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사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삶은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세상 속에 나를 발견해야 되고 내 안에 세상을 발견해야 되고. 근데 세상 속에 나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내 안에 또 세상을 담지 못해. 그러면 에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드리겠지만은 이 세상 속에 나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는 누구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 아들 딸이 사랑스럽죠. 그럼 세상 속에 아들 딸처럼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세상 속에 아들 딸과 같은 소중한 존재. 그 사람이 헌신 대상이 돼야 되고 그 헌신 대상을 위해서 내가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 책임지심이 발휘가 되면서 이제 사명이 나오죠.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실현하다 보면 또 큰 비전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양심이나 영성이라는 거, 이제 이 영적 지능은 바로 사명에 대한 감각이자 또 비전에 대한 감각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위대한 삶을 산다라는 건 뭐냐, 이거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리는, 자, 비전,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즉, IQ, 지적 능력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 PQ, 신체 지능을 통해서, 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비전이 현실과 결합될 때 규율이 논다. 더 나아가서 집중된 규율을 통해 재능을 키우게 된다. 결국 이제 이 신체 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을 옮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천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이 결국 그 규율, 헌신, 그러니까 신체적인 이 헌신과 결합될 때 예? 규율이 오고 더 나아가서 이 집중된 규율을 통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뭔가를 반복하다 보니까 재능을 키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능은 어디서 논다? 뭐 신체 지능에서 오는 거죠. 내가 재능이 없다는 것은 신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박영무 선생님은 마라톤으로서 재능이 있잖아요. 자, 왜 마라톤으로서 재능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수년 동안 계속 마라톤을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규율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는 이제 마라톤에서 뭐로 옮겨가야 되느냐면은 치유사, 심리 상담사로 옮겨갈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매주 NLP를 후려내고 체면을 후려내는 거죠. 기대됩니다. 저는 뭘 믿느냐면 박용모 선생님이 규율의 힘을 믿거든요. 이분 마음 먹으면은 대단하시죠.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해내는 분이다. 그걸 저는 믿죠. 자, 열정 보세요. 열정, 에너지, 욕구, 신념의 힘이다. 자, 비전 실현을 위해 규율을 지속시키는 어떤 추진력일 수가 있고요. 세상의 필요와 개인의 재능이 일치될 때 열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찾고 그 소리를 이용하여 훌륭한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때 열정이 솟아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열정은 하나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 일을 좋아해야 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신념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비전 자체가 올바른 비전이 되고 양심에 입각한 올바른 비전이 될 때 열정이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 영성은 뭐냐면 옳고 그름, 자, 영적 기술인데 옳고 그름에 대한 내면의 도덕의식이다. 이 의미 있는 공헌을 향한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바로 양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양심 영성이 발달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사명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에 의한 그런 일을 할 때 에너지는 배가가 되고 또 그 어떤 고객들도 또 우리로 보면 내담자들도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치료가 잘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이 중에 옳다란 믿음이거든요. 저는 원래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옳다란 믿음, 그러니까 사명에 대한 감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나오죠. 열정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반복하게 되고 즉 규율의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능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저진적 인간, 신체, 지성, 감정, 영성 이 네 가지를 다 이제 활용을 하는 사람은 저진적 인간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네 가지 욕구, 사는 것, 배우는 것, 사랑하는 것, 유산 남기는 것, 이 네 가지 욕구를 다 또 실현을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지적 능력, 신체 지능, 지적 능력, 감성 지능, 영적 지능, 이 네 가지 지적 능력을 다 또 활용을 한다. 자, 네 가지 특징을 본다면 신체 지능에서 규율이 나오고, 지적 능력에서 비전이 나오고, 감성 지능에서 열정이 나오고, 영적 지능에서 양심이 나온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는 신체는 재능인 규율 있는 집중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게 되고
자, 지성, 지적 능력은 어떤 세상의 필요, 충족을 보면서 비전을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일을 사랑하는 게 열정이 나오고 영성에 옳은 일을 하니까 당연히 강한 신념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인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음.